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번역가이자 또 일러스트레이터자 그리고 최근에 오늘 이 책 바로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의 작가 서메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메리가 본명이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네. 원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서유라입니다. 유라라는 이름도 너무 이쁜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메리가 참 메리메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양 캐릭터랑도 약간 좀 잘 맞는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방송은 이 프리랜서 관련된 책이잖아요. 제가 읽어보기론 그렇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프리랜서가 편안하게 프리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자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네. 답변을 해주시고 저한테 질문이 있으면 네. 질문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랑 일단 공통 분모가 있어요. 프리랜서. 프리랜서다. 그리고 어쨌든 저도 책을 네. 작년 말에 네. 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드렸는데 네. 받았습니다. 네, 저희 서로 같이 교환했습니다. 네, 또 작가이자 또 한 가지 더. 저는 최근에 유튜버로도 봤어요. 맞아요.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유튜버 활동도 또 하시다 보니까 뭐 작가자 유튜버. 네, 이 부분이 저희의 또 공통된 분모가 아닐까 싶은데 간단하게 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혹은 그리고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라는 책은 제가 5년 이상의 직장 생활을 경험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회사 체질이 아닌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퇴사를 결심하고 준비하고 그 이후에 회사 밖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어서 결국에는 프리랜서가 되는 내용을 담은 뭐 일종의 도전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에세이, 일러스트 에세이 형식을 띠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 다른 거보다 제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친구가 멜인가요? 맞습니다. 접니다. 아니 여기 양의 그림이 있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책 안에 있는 모든 일러스트를 네. 직접 네. 그리신 거죠? 네, 제가 아이패드로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 약간 정말 캐릭터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양의 느낌이 있지 않아요? 네,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혹시 양띠 이런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아니시죠? 사실은 제가 양띠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냥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만든 캐릭터인데 많은 네. 분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양띠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나이보다 어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저는 반박은 하지 않고 아니 나 지금 계산이 안 돼. 양띠가 몇 살인지조차 계산이 안 돼. 제 친동생이 네. 양띠거든요. 네. 그렇구나. 거기까지. 네. 앞서서 직장 생활 한 5년 차? 5년 네. 정도 네. 하셨다고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여기서 뭐 구체적인 사실 회사명을 밝혀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로펌에서 일을 했고요. 국내에서 가장 큰 그 로펌에서 사무직 스텝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쭉 그곳에서 5년을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제가 짧게라도 한 회사 경험까지 다 합치면 총 3번의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중에 앞서 2번은 인턴이었고 정말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뭐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일을 했던 곳은 이제 그 마지막 로펌이었습니다. 그 전공이 영문과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영문학 전공했어요. 네, 그래서 번역가가 되신 건가? 아. 왜 되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영문과를 맞아요. 나오면 또 영어가 전공이시니까 번역가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퇴사 전에 그러면 네. 그 5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 준비를 퇴사 전에 하신 건지 아니면 회사를 나와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일단 저는 퇴사를 하고 이제 프리랜서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맨 처음에 떠올린 직업은 출판 번역가였어요. 그리고 이 번역가라는 직업을 염두에 두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뭐 성향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영문과를 나왔다는 사실도 네. 사실은 좀 작용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전혀 배우지 않은 학문보다는 좀 이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어쨌든 퇴사를 하고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영문과라서 어떤 혜택이 있었나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도 영어를 4년 네. 동안 배웠는데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전 잘 모르는 분야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분야인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 저는 물론 책을 읽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네. 이 번역가로서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그 전에 뭐 일러스트레이터 지금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되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러니까 출판 번역가와 사실은 번역계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냥 대표적으로만 봐도 책을 번역하는 출판 번역, 그리고 뭐 영화나 영상물을 번역하는 영상 번역,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문서들을 번역하는 기술 번역이 있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이제 뭐 쪼갤 수가 있겠지만 크게 봐도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제 저는 출판 번역가니까 출판 번역과 영문과와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아예 관계가 없다고는 사실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영어를 배웠고 번역을 하려면 외국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치. 하지만 번역이라는 구체적인 기술과 영문학이라는 학문 사이에는 사실은 큰 연관이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문과에 나온 뭐 영문과나 일문과처럼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번역을 하려고 할 때는 그 번역에 해당하는 기술은 따로 뭐 어떤 식으로든 대학원이든 뭐 학원이든 아카데미든 이렇게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프리랜서의 맨바닥에서 도전하던 그 시기에는 영문과를 나온 게 오히려 좀 손해였다 이렇게 느낀 시기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번역을 할 때 책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진아님도 네. 전공과 관계없이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나는 경영학과를 나오고 뭐 네. 신방과를 나오고 이랬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쪽 뭐 경제서라든지 경영서 이런 것의 번역은 경영학과를 나오고 영어를 잘하는 번역가분한테 가고 그리고 영문과를 나온 사람은 사실상 문학에 약간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학 번역은 사실은 뭐 저 같은 뭐 전 지금도 경력이 얼마 안 됐지만 시작할 때 저처럼 완전 초짜 번역가보다는 무슨 대학의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문학의 권위자분들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생 영문과를 나온 번역가한테는 기회가 조금 안 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서 차라리 다른 과를 나왔으면 더 유리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이네요. 네. 영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말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네. 또 번역하기가 굉장히 또 수월한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그럼 퇴사하고 제일 처음 받았던 일감. 네. 그게 굉장히 공백기라는 게 무섭잖아요. 맞아요. 알죠? 저도 그걸 너무 잘하는 게 아까 이제 4년 차, 4년 정도 된 프리랜서라고 했지만 저는 조금 더 오래된. 선배님. 네. 저는 한 2배 정도의. 네. 왜냐면 저는 그 졸업과 동시에 그냥 프리랜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맞아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기다리면 반드시 오게는 되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순간. 네. 얼마 만에 그러면 준비하고 얼마 만에 첫 일을 하게 된 건가요? 일단은 퇴사를 하고 나서 딱 그때부터 카운트를 하면 정말 1년 반 이상 뭐 조금 길게 잡으면 거의 2년 가까이 기다렸고요. 근데 이제 그 앞에 1년 정도는 뭐 번역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공부하는 시기였으니까 공부하는 기간을 빼면 뭐 한 1년 정도 기다렸죠.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다른 일도 그 사이에 파트타임처럼 하기도 했고 또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이게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저도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풀타임 잡을 뛰게 되면 다른 걸 준비하고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최저 생계를 유지하면서 맞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프리랜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선배님께서. 저도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하고 방송계 쪽은 이렇게 계약 단위가 뭐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하면 끝나면 공백기가 길어요. 그러면 맞아요. 또 면접을 보고 인터뷰를 보고 그 다음 어떤 것들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공백기가 너무 길어버리면 뭘 해야 할지 맞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뭐 SNS로도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네. 또 베이스가 블로그도 하시고 맞아요. 네. 또 뭐 최근에 유튜브도 하셨고 그 전에 또 브런치 글도 쓰셨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어, 그렇지 않으면 약간 네. 나 자신이 좀 정체가 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공백기에 본인이 하신 일 중에 그 메리북스? 저는 제가 그런 걸 했어요. 사실 물론 저 출판 1인 출판업을 하진 않았지만 네, 공통점이 이게 하나 더 있네요. 맞아요. 프리랜서가 그 할 일이 없으면 뭔가 계속 만들어요. 본인이 맞아요. 뭘 맞아요. 하지 않으면 불안해. 맞아.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 사업자를 내든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든 블로그를 개설하든 유튜브를 개설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메리북스에 대한 얘기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그 메리북스라는 거는 뭐 그냥 일단 출판사예요. 출판사인데 제가 이제 일감으로 처음에 뭐 이건 공백기도 아니죠. 그냥 백숙이죠. 왜냐하면 공백기라는 건 일감을 하나 하고 그 다음까지의 사이에 있는 시기인데 처음에 애초에 일이 하나도 안 들어온 그 1년 동안은 사실 공백이라고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백수였던 시절에 나는 이제 번역을 해보려고 퇴사를 하고 이제 기술까지 어찌어찌 배우고 그 안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1년 가까운 이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일을 안 주면 내가 찾아서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성 출판사 기존에 있는 출판사에서 아무도 저를 안 찾으니까 제가 출판사를 차려버린 거예요. 아 직접? 네. 매출로 하면 사실은 뭐 한 달에 뭐 8,000원, 10,000원 막 이렇게 나왔.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네요. 그쵸. 아, 뭐 조금 더 내네, 조금 베이글까지. 뭐 짜장면 베이글까지? 먹고 딱 커피 마실 수 있는 정도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는 사실은 완전 실패한 사업이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나 블로그 활동 같은 것처럼 뭔가 내가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느낌? 안도감. 내가 놀지 않고 나는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네. 그 느낌 자체가 사실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백수기를 버티는데. 네. 그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룰이에요. 자존감을 지키는데 네. 좀 중요한. 그리고 네. 메리 작가님이 책에서도 써줬다시피 저는 몇 가지 룰이 있거든요. 좀 이따가 또 제가 얘기해드릴 텐데 그 룰들이 저는 굉장히 와닿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일러스트레이터 활동도 하셨는데 네. 여기 지금 책에 메리를 그린 것처럼 네. 그림은 언제 어떻게 배우셔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저 사실은 뭐 번역은 조금 제가 체계적으로 배웠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림은 정말로 이렇게 배우거나 뭐 학원에 다니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예전부터 저는 항상 그냥 좀 낙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중고등학생 때도 항상 표지에 막 이상한 거 그려놓고 책 귀퉁이에 낙서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리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 그림을 또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나갔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하는데 저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또 해보고 싶다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메리 양이 귀엽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렸다시피 4년차 프리랜서로 지내고 계신데 계속 이렇게 프리랜서로 지내실까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안 들어가고 이렇게 프리랜서 생활을 쭉 해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냥 그 가능성은 언제든 열어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저도 생계형이기 때문에 금수저와는 아주 거리가 먼 생계형이기 때문에 뭐 언젠가라도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방법이 프리랜서로는 도저히 영위가 안 될 때는 뭐 잠깐이라도 직장 생활을 또 하면서 뭐 생활을 뭐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각오는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프리랜서 생활 중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 적도 있었고요.
아니 본인 사업을 찾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메디북스도 있는데 직원을 고용하셔서 비즈니스를 크게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하지만 한 그쵸. 달에 짜장면 하나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네. 이 프리랜서로 이제 4년 가까이 사셨으니까 분명히 좋은 점은 뭔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뭐 아마 그쵸. 보시는 분들도 좋은 점은 잘 알 것 같지만 힘든 점, 그러니까 이 어떤 가장 힘든 부분들, 특히나 처음 하고 지금 이제 4년 차 돼서도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프리랜서가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누군가를 만나야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려야 누군가가 나를 네, 뭐 전화라도 오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영업적인 부분들, 가격 협상하는 부분들, 물론 기본적인 시장의 어떤 가격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나의 그쵸. 역량인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힘든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든 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네. 그 프리랜서의 뭐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장점과 단점은 사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프리랜서의 가장 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많이들 아시다시피 뭐 이름부터 프리랜서잖아요. 프리합니다. 굉장히 프리하고 자유가 많아요. 자유가 너무 많아. 자유가 너무 많아. 하지만 이 자유가 이제 너무 많아지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일이 없고 음. 뭐 그런 공백기가 생겨서 그 자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그 자유가 더 방종이지. 이상은 장점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수입 같은 부분도 이게 사실 가장 뭐 또 중요하고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직장인이 약간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이 미생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내 능력껏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수주해 왔는데 나한테 오는 것은 정말 쥐꼬리만한 인센티브밖에 없을 때 그 큰 이익을 회사가 다 먹을 때 이러면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따내고 해낸 일감에 대해서 그만큼의 수입을 내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뿌듯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이제 일이 없거나 뭐 그것을 따내지 못하고 해내지 못했을 때 직장인처럼 기본급이 보장이 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딱 뒤편으로 보면은 가장 큰 단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 4대 보험 한 번도 저는 회사에서 혜택 받은 적이 없고요. 저는 그 어떤 거보다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퇴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퇴직금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유용하게 쓰셨죠. 당연하죠. 그렇죠. 아니 그 얼만큼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서 몇 달 동안 나오는 거죠? 그 몇 달 동안이 네. 제가 알기로는 퇴사하기 9개월이요? 3개월. 어?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또 갑자기 끼어드셨어. 우리가 그 아침 출근 시간에 지옥철 지하철을 타면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대신, 그러니까 정말 여유롭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대신 맞아요. 언제 일감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또 맞아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책에서도 또 여기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맞아요. 적으면 적은 대로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이게 맞아요.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 일감이 많을 때 적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또 많은 성수기 아니신가요? 지금은 정말 정말 많아요? 방금 그 잠깐의 정적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일감을 좀 나눠주세요. 근데 저도 많아서. 제가 책을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너무 책을 더럽게 읽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막 적어놔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에게도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너무 필요해요. 비빌 언덕이 너무 필요해. 책에서 저는 이 부분 친절한 메리 씨라고 친절한 메리 씨라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네, 친절한 메리 씨가 뭐냐면 이런 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내용이에요. 좀 민감한 부분이죠. 민감한 부분이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가격을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네. 혹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은 네. 저는 너무나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네. 책에도 나와 있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프리랜서 시장에 진입을 할 때 나는 강단 있게 나 가격 협상을 하고 영업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수수료를 좀 떼더라도 에이전시 뭐 우리가 흔히 뭐 맞아요. 연예인들이 소속사에 이제 뭐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속사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뭐 매니징도 하고 뭐 가격 협상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뭐 비슷하게 프리랜서 세상에도 여러 가지 업계에서 그런 에이전시들이 그쵸.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이제 보호해주고 대신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번역계나 이런 데도 다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쪽이랑 이제 계속 거래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당한 가격 뭐 이런 막 후려치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속칭 그런 일을 솔직히 아직까지 경험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업계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당장 저만 해도 사실은 에이전시라는 게 계약 관계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뭐 저희 에이전시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어떤 프리랜서가 맨 처음에는 에이전시와 거래를 하다가 어느 정도 내가 자리를 잡고 인지도를 쌓으면 독립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치. 저도 언젠가 또 그렇게 독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딱 독립을 하는 순간 저도 이제 이런 거에 최전선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잘 해내지 못하면 후려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제 주변에서 사실은 이런 일들을 실제로 제가 보고 듣기 때문에 네 되게 안타깝고 좀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그렇게 계속 후배들이 그 마치 재능 기부 형태로 일을 맞아. 하기 시작하면 밑에 계속 우리 업계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부당한 맞아요. 대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당연히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메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디 에이전시에 들어가 있으면 그나마 어느 정도 그렇죠. 일단 울타리가 되니까. 아주 없진 않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또 번역가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래도 조회수가 진짜 높은 어떤 분야가 네. 영어잖아요. 맞아요. 또 번역가시기도 하고 맞아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영어 공부법. 영문가시기도 하고 네. 번역가로서도 또 준비를 하셨고, 그러니까 영어가 지금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실 것 못하진 같은데,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그래도 그냥 영문과 학생으로서 영어를 했을 때와 네. 지금 번역가로서 준비를 하면서 했을 때가 이게 성장 그 폭이 있죠. 그렇죠. 네. 일단은 저는 번역을 하면서 느낀 게 저는 사실은 번역을 뭐 취미로 시작하거나 순수한 공부 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로 먹고 살려고 내가 이 분야에서 돈을 벌어보려고 시작을 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번역을 한다는 것이 어떤 텍스트를 정말 깊이 있게 읽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영어 공부 목적으로 번역을 가르쳐주는 막 그런 코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막 저도 이것저것 배우고 싶어서 코스를 검색하다가 그런 코스가 있다는 걸 알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를 정말 느끼는 사람들이 있구나. 번역이라는 것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걸 개설을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일단 번역을 하면 한 단어 한 단어 정말 정관사, 관사, 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읽고 왜 이 작가가 여기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예를 들면 뭐 웃는다라는 뜻이 있는 뭐 어떤 영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이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웃었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내가 번역가라면 어떻게 웃었는가 예를 들어 뭐 활짝 웃었는가 싱긋 웃었는가 가볍게 웃었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 달라지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어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글 영어 딱 대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실력이 좀 늘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게. 근데 또 이게 번역을 하는 일과 말을 하는 일은 조금 또 다른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똑같지는 않죠. 네. 네. 그 번역가로서 공부를 하실 때 네. 여기 또 책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니까
어쨌든 책을 읽는 일 자체를 원서를 읽는 일 네.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읽기 쓰기 공부만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쵸. 영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그때 뭐 제가 독학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뭐 영어의 4가지 파트라고 하는 뭐 리스닝, 스피킹, 뭐 라이팅, 리딩 이거에 그쵸. 대해서 뭐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어, 뭐 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영어 공부법 영상을 올리고 있고 근데 제가 어제 찍은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영어 공부법 영상을 특정한 뭐 파트에 치우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올려놓고 보니까 다 약간 리딩 위주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뭐 번역가라서 그런지 그쵸. 그런 성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또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깊이 있는 읽기라는 영어 공부법이 의외로 그러니까 스피킹이라든지 리스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 그 또 번역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분야별로 네. 이 책들에 대해서 따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죠. 예를 아무래도 들어서. 그렇죠. 뭐 경영서를 만약에 번역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면 네. 일단 한글로도 제대로 된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고 사실은 이런 이유로 번역가들이 처음부터 주력 분야를 정해놓지는 않고 제 생각에 대부분은 들어오는 일을 다 받을 텐데 하다 보면 전문 분야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근데 그 공부 일단 맡아놓고 공부해야 하는 게 좀 힘들긴 맞아. 하겠다. 맞아요. 그렇죠. 그쵸. 저도 어떤 건지 알겠는 게, 그러니까 아까 계속 깜냥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깜냥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만큼 맡았어. 그럼 이제 맞아. 여기에 어떤 이 간극을 채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스스로. 근데 그럼,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음. 그 배우분들이 영화 찍을 때 뭐 액션을 배운다든지 요리 영화를 찍으면 요리하는 모습을 배운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 그래야 또 성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문성을 이 갖게 계기로. 되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로 살고 싶은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었고 또 어떤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맞아요. 책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뭐 제가 책에도 썼고 또 브런치 글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 퇴사를 하세요. 프리랜서가 무조건 회사원보다 좋으니까 무조건 퇴사를 하셔서 프리랜서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던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냥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 글을 통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내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남들이 다 다니니까 그냥 다녀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니는 거랑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회사 안에서 뭐 100% 만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회사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고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저처럼 정말 회사 안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결론이 어떻게 나든 회사 밖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성향이든 어떤 체질이든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냥 나만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회사 체질이 아니셨기 때문에 네. 회사를 나왔고 아니 이거 책 읽고 퇴사하시는 분들 많을까 봐 걱정인데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네.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경계를 해서 원고 네. 쓸 때 좀 신경을 쓰려고 했어요. 너무 가볍게 보이고 네. 너무나 그냥 막 회사만 나오면 뭐든 다 된다 이렇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뭐 블로그의 리뷰 같은 걸 보면 나는 프리랜서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 회사에 다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든 쉽지 않은데 맞아요. 아까 저희가 그 힘든 점들에 대해서도 네. 먼저 얘기를 드렸잖아요. 분명히 본인의 체질은 본인이 스스로 더 잘 아실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리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자기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또 다음번 다른 곳에서 메리 작가님이랑 혹시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거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재밌으셨으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작가님도 또 유튜브 방송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두 프리랜서가 여러분들한테 힘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인사할까요? 네. 안녕.